90% 가까이가 수학을 포기합니다. 90%가 포기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분수셈을 못한다. 100% 수학 포기합니다. 자기가 분수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초등에서 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중3 때 50% 정도가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기하지 않은 학생이 이제 인문계를 가죠. 인문계를 간 학생이 다시 60% 정도가 포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본 직후에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때 60%가 포기하니까 역산에 오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80%가 수학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적에 80%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애들도 뭐 내가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됐고 고등학교 가서 한번 또 하면 됐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저만 나이 먹었나? 나이 좀 많이 좀 드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20도 넘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다 20은 넘어 보이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다 통계대로 간다라는 거 못 느끼세요? 뭐 나는 아니야, 나는 소중하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계대로 가잖아요. 많이 공부한 애가 잘하고, 그죠? 심지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 잘하나요? 어른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요즘 그런 질문도 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고1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그 고2나 고3에서 배우는 미적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1입니다. 고1에서 포기할 사람 다 포기했고요. 고1에서 잘했는데 고2, 고3에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2, 고3이 고1보다 쉬워요. 보통의 경우 학원들이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딱 올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요. 재미도 없고, 그 중학교 내내 2차 배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가장 어려운 게 2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를 배우는데 식상하죠. 뭐 새로운 거 좀 배우고 해야 근데 쉽다고 생각하는 2차에서 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운 게 2차입니다. 2차에서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2차는 다 껌이야. 인수분해 하면 되고, 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는 막는 공식도 있고, 뭐 2차 방정식 못 푸는 게 어딨어요. 근데 2차 방정식 계수에 문자 하나만 들어가는 순간 걔는 2차 방정식으로 풀었던 방법이 하나도 안 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건 다 함수를 풀어요. 근데 애들은 함수하고 방정식이 무슨 관련을 갖고 있는지 조차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방정식을 풀고 함수 아무 상관없이 풀어요. 방정식 그냥 연산으로 풉니다. 그러고 나서 함수를 배우는데 또 함수에서 방정식과 아무 연관관계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방정식 따로 함수 따로 갖는 거고, 고등학교에 가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다 함수를 가지고 풉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전체 공부 분량의 90%가 함수예요. 근데 함수가 뭔지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면 전교 1등이 함수값을 모릅니다. 함수를 3년을 배워요. 전교 1등이 함수를 문제를 못 풀까요? 함수 문제 잘 풉니다. 근데 함수는 몰라요.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큰 넓이로 봤을 때 방정식 안에 함수가 있어요. 따라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 옆에 대입만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대입할 게 옆에 딱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 입장에서 옆에 하나 대입만 하면 나오는데 그것도 못 푸는 바보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방정식 푸는 거 당해놓은 거고 대입만 해도 나오는 거고 대입할 게 뭐 혼동도 안 돼요. 하나 딱 하나 있어요. 이런 것도 못 풀어요 애들이.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 수학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고요. 수학 못하는 사람이 수학 잘하는 사람 이해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해를 서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 공부 초등학교 중학교의 공부의 목표를 고1로 잡으라는 말씀을 요즘 그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여기 학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 뭐 원장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고1 때를 딱 가서 애들 싫어하고 점수 잘 안 나와요. 중학교에서 요즘은 최소한 고1 거를 중학교 때까지 끝내라고 제가 많은 책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 바꾼 게 한 4, 5년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무리 안 돼도 고1 거까지는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선행한 아이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고1 올라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넌 이거 포기하고 수학만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전체 공부 분량의 80%가 수학입니다. 수학에 올인하는 구조를 갖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수학이 상위권을 가는 데 다 막습니다. 수학이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나면 그 다음이 최상위권 올라가는데 국어가 막는 거예요. 나머지 암기 과목 갖고 막 그러시는데 그거 돈 들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차피 모든 공부가 잘 안 되는 상황일 거고 그러니까 수학이나 국어 쪽을 열심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영어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다 끝낸다고 그렇게 하시고 수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좀 적죠. 여기 원장님 영어 또 원장님이시라 나중에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수학은 정말로 상위권으로 진입하는데 수학이 안 되고서는 진입 자체가 안 되고 어떤 학생이나 나중에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라 그러는데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안 됐을 경우 수학 못 하고 다른 거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학을 못 하면 공부에 의욕이 안 나요. 그래서 수학이 안 나오면 다른 공부도 의욕이 안 나면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게 이미 결정 나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가능한데 수학이 일단 안 되면 그 넘어가서 못 간다는 거기 때문에 유리천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벌어지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고 온통 수포자 투성이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해결책도 마련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거죠. 이만큼이 수학이라고 쳐요. 뭐 수학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거지만 근데 그러면 이만큼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저만큼의 분량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만큼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의 문제들을 다 풀어내느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서 문제의 해결력을 기르겠는가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꼭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지잖아요. 얼마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나? 인생이 꼭두 떼면 안 되잖아요. 몰라요? 다 준비해놓고 딴 거 터지잖아요. 그래서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그게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계속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계속 만들어내면 더 이상 문제가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보고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제가 조그맣게 그려서 그러는데 굉장히 넓어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문제가 만들어지는 순간 다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형을 풀겠다라고 하면 다 공부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이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코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연산과 개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이걸 바탕으로 확장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유형으로 잡겠다. 가능할까요? 공부 잘하셨죠? 말만 딱 들으면 의도가 보이잖아요. 정답이 뭔지, 그죠? 아니에요? 전부 다 잡으려고 그러면, 유형을 잡으려고 그러면 잡혀요. 그러니까 유형은 잡을 수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이 이 바뀌지 못하고 개념을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그 나와 있던 문제 유형을 학교 시험에서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시기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요, 고등학교가 그래요. 이상하죠? 안 웃네. 그러면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가능한데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론상으로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다 하려면 최소 10권 이상 풀어야 되고 시간이 안 나와요. 유형으로 다루니까. 예전에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죠. 10개의 문제들을 다 풀어요. 전교 1등 막 이런 애들 새벽 2시, 3시까지 막 풀었습니다. 전 문제 다 찾아다녀요. 어디 뭐 인천교육청, 뭐 부산교육청에서 어디 막 구퉁이에 있는 문제까지 다 찾아 들어가요. 새로운 유형들 뭐 찾으려고. 지금은 그나마도 그것도 안 돼요. 수행평가가 들어서 과목마다 있고, 좋은 학교면 한 과목당 수행평가가 2~3과목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최소한 1학년은 끝내라. 대신에 고1 거를 튼튼히 가지고, 고1 거 튼튼히 가지면 미적분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 미적분이나 이런 쪽이, 왜 수학은 새로 배울 땐 다 쉬워요. 그리고 옛날 거 갖고 와서 어려운데 고2, 고3에서 갖고 오는 게 고1 거예요. 따라서 쉬운 문제들은 그냥 배우는 거고, 어려운 문제들은 고1 거 갖고 가기 때문에 고1 거가 안 나온다면 고2, 고3에서 잘 나올 리가 없죠. 어려운 문제에서 안 맞으면 끝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한참 돌았는데 개념을 공부해주고 그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개념을 아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도 가장 많은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게 교과서인데, 교과서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르는 이유는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는 것을 선생님도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없는 교과서를 배웠고 개념이 없는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념을 본인이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는 한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개념을 가리킨다고 말씀들은 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뭐죠? 다기술.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들이 만약에 뭐 이런 분들 계세요. 10년 동안 그 학원에 계셨어요. 보통 같은 분들이 풉니다. 10년 동안 풀면 세상에 수학 문제 제일 잘 푸는 사람은 아마 학원 선생님이에요. 정말 아우라 넘쳐요. 이런 문제는 천재 같아요. 근데요, 한 10년간 가르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1, 2년 쉬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잊어먹어요. 그게 기술. 그러니까 그분 맨날 개념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네, 첫 번째 그런 거예요. 개념이 없고 개념을 가르칠 사람 없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개념을 설사 배웠다고 해서도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개념을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은 다 개념이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왜 개념이 배우기 어렵냐면 개념으로 가르쳤을 때 아이가 배우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플라톤은 죽는다.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죠. 그러다가 옆집 남자가 죽었다? 규칙 완료.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 규칙은 3개는 해야 돼요. 3개 하고 땡땡땡 안 찍나요? 그 규칙이잖아요. 2개 찍고 땡땡땡 하면 안 돼요. 예의상 3개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를 딱 해놓고 뭐예요?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소크라테스 죽고 플라톤 죽고 아리스토텔레스 죽고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개념을 형성해야 되는데 형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많이 풀면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안 풀리는 것보다는 잘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작 잘하려고 하는 거지 푼 것만큼 얻으려고 엄청 풀어서 적은 소득을 얻으려면 여기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문제는 많이 풀면 되는 거지 수학이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학원들에서 문제풀이 막 하는 그런 학원들 다녔고 그런 학원들 막 다니니까 어때요? 공부 잘하죠? 공부 잘합니다. 왜요? 안 하네요. 개념 없이 유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모의고사를 보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면 3등급입니다. 3등급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거 하는 강남 학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일주일에 3번 합니다. 나머지 이틀은 영어. 그렇게. 근데 중학교 1학년인데 대여섯 시간을 해요. 중간에 나와서 약 먹고 들어갑니다. 미쳤어요. 근데 걔네들이 대부분 다 3등급 나온다는 거예요. 걔네들 뭐 했냐면 유형 잡았어요. 거기 걔네 강남 대치동에 있는 유형 가르쳐요? 점점 개념 가르쳐요? 똑같아요. 거기 좀 더 빡세게 돌릴 뿐이에요. 그래서 근데 3등급이면 공부를 못하는 거냐? 아니죠. 3등급이면 100명 중에 12등부터예요. 100명 중에 12등이 공부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가르쳐도 잘하는 애. 그리고 강남에 공부 잘하는 애가 몰립니다. 그러면
가르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고 원래 잘하는 애들이 와요. 근데 걔네들이 1등급, 2등급을 채우고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3등급이에요. 자, 무슨 말을 들으냐면 새로이 문제를 만드는 것들이 그 30문제 중에 6문제가 있어요. 6문제, 30문제 중에 6문제가 새로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을 잔뜩 풀면 저 밑에 유형 문제 6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맞을 수 있고 6년을 했는데 유형도 못 맞으면 안 되겠죠. 거긴 남았어. 그러나 그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문제를 다 틀린다. 몇 등급인지 아세요? 요즘 얘기한 걸로 보면 3등급 같죠. 4등급. 근데 왜 3등급 얘기하느냐? 하나를 찍어서 봤습니다. 확률 상도 없잖아요.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등급이면 무슨 말이냐면 새로 만든 문제가 다 틀린 겁니다. 하나도 맞은 게 아니에요. 그거가 어느 한 시험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매번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3등급이면 공부 잘하는 애고 열심히 하는 애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3등급이면 의욕 넘칩니다. 그냥 놔둬도 못 믿겠지만 지가 알아서 2시, 3시까지 풉니다. 중학교 학부모님들 보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2등급이 안 가집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2등급이 뭐냐면 인성을 하는 등급입니다. 3등급이면 지방 국립대 쪽으로 가는 이런 등급인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6년간 공부했어요.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거 못 보셨어요? 부모도 안쓰럽죠. 6년간을 했는데 3등급이에요. 여기 6문제 중에 2문제가 킬러 문제. 이 문제 다 틀려도 1등급이에요. 한 문제 등급이 쫙쫙쫙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에서 한 문제만 더 맞으면 2등급이 돼요. 지금 6년을 공부했습니다.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문 용어로 본전 생각이 나죠. 죄송합니다. 강남 85%가 죄송합니다. 근데 1년 더 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강남에서 이렇게 여러 막 지방이나 뭐 열의에 찬 분들이 막 데리고 가요. 그럼 열심히 가르칩니다. 타 지역에서 가고 막 엄청나게 시켜요. 그러면 학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저렇게 몇 년 하고 나서 와서 땡깡 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보면 한두 개 할 것도 아니고 많이 봐왔잖아요. 걔네도 3등급 나오는 걸 이미 압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얘기합니다. 얘 고등학교 가서 3등급 나올 겁니다. 얘기해요. 그러나 어머님은 대안이 없어서 그냥 다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고,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느냐. 그러면 뭐 공부 못해서 안 해서 못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나라는 누구도 못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잘 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모든 아이를 다 올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건방진 거죠. 애들 수준이 얼마나 천차만별인데요. 다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을 못 올린 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다 갈 수 있는 거고, 그 안매만큼은 해주자. 가고 안 가고는 집 탓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매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저렇게 빡세게 6년을 갈래서 3등급 맞으면 잘못 안내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개념을 안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념은 모든 문제를 푸는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보면 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귀납적으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플라톤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결론이 나와진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모든 문제를 풀다가 개념이 정립된다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가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죽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결론이 못 내리는 게 안 죽는 놈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60억 인구잖아요. 다 봤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결론을 쓰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세 사람이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지금 60억이 다 죽는다고 그 결론을 내기는 엄청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가르치는 애들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적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인 건 걔가 내 아이의 앞길을 막을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걔 때문에 서울대 못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걔네들 그냥 두세요. 그렇게 살다 느낌 보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보세요. 개념으로 공부하는 게 우리 뿌리 깊은 사고와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으로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역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아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번에는 세 사람 죽는 꼴도 못 봤어요. 근데 몇 사람 죽는 꼴이라도 봤어야 죽긴 죽던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념으로 한다는 얘기는 개념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우리 사고방식이 지금 배치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또 가르치는 데 문제가, 가르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가 상식적이에요. 안 가르쳐도 될 것 같고 안 가르쳐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영역적인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가지고 철수를 보고 플라톤을 보고 아이언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개념을 몇 가지 지금 층층이 있죠. 개념은 몰라, 선생님도 몰라, 가르치는 책도 없어, 개념을 가르치는 마음도 안 돼요. 또 문제가 있어요. 개념을 가르쳤다고 쳐요. 뭐 억지로 가르치는 거지. 지네들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알게 뭐요? 외워? 하고 막 가르치는 거지. 지네들 학생인데 도망가라고 해요? 그죠? 개념을 막 가르쳐요. 그러면 될까요? 이게 또 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시중의 문제집이 다 유형별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가리키고 유형의 문제집을 주잖아요. 그럼 애가 개념을 버려요. 그리고 뭘 풀어요? 유형에 따른 기술을 받아들여요. 괜히 개념 버리면 기만 버리면 쓰지도 않는 거.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개념으로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게 지름길.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확 해버려요. 그러면 애들 눈에 우와 대박 브라보 선생님 최고예요. 그게 뭐야? 기술. 똑같은 문제는 짱이에요. 정말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잘 보세요.
그 보통 이 사고방식도 있잖아요. 쉬운 문제 풀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로 난이도로 넘어가죠. 근데 잘 보세요. 쉬운 문제 맞아요. 중간 난이도도 웬만큼 다 맞아요. 몇 개 틀리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쌤이라는 문제 보면 A 다 맞죠? B 다 맞으면 어때요? 중학교도 90점 이상 맞아요. 다 못 맞춥니다, B도. 근데 C 가면 어때요? 다 정렬하고. 못 보셨어요? 그쪽만 기상도가 비와. 그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A단계, B단계를 거치면서 개념도 못 배웠고 또 하나는 기술을 익혔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왜 무기가 그거잖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C단계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이 기술로 안 풀려요. 내가 본 문제 뭘까? 뭐 고민하고 막 해도 안 풀려요. 소용없어요. 아니 기술로 문제가 풀리나요? 똑같은 문제나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아이들이 겪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유형별 문제집을 풀다가도 이 한 유형에 막 10문제 있다고 쳐요. 이 10문제를 풀어요. 다 맞았어요. 다음날 한 문제 뽑아서 풀으라고 했어요. 맞는다고요? 똑똑한 애죠. 아니, 제 말은 일반 학생은 말이에요. 10문제를 전날 다 풀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 문제를 맞지 못해요. 왜? 한 번 풀어서 맞으면 뭐 거의 천재급이에요. 그거 못 맞아. 왜냐면 10문제 풀 때는 옆에 문제가 옆에 문제를 도와줘요. 그리고 기술이 똑같아요. 근데 계속 푸는 거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 옆에서 풀었는데 못 풀면 바보죠. 근데 이게 10번 반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반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풀 때 한 번에 풀었잖아요. 이걸 10문제를 오늘 이만 풀고 내일 이만큼 풀고 이 10문제를 이렇게 푼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풀었잖아요. 아니 한꺼번에 다 풀었다고 해도 한 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굉장히 난관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그 수학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수학을 이렇게 얘기해요. 안 적어지니까 외우시도록 하세요. 간단한 것들의 미묘한 변화. 그러니까 재수없죠. 수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간단한 건데 이게 모든 곳에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수학이 확장 과목은 맞아요. 이 간단한 것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류별로 이런 문제 이런 할 때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 문제와 이 문제 사이에 얼마든지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사용하는 개념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초등거 뽑아봤더니 4, 50개. 중학교 거 크게 보면 4개밖에 없어요. 뭐 있냐면 마이너스, 는, 등호요. 그리고 절대값, 그리고 거듭점. 4개. 이 4개가 초등 개념과 함께 수천 문제를 만들어내고 앞으로도 수천 문제를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거를 이 개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가르치지 않는 거냐 라고 하는 의문도 들죠. 그렇잖아요. 개념을 안 가르치고 뭐 유명하신 분들은 다 나와서 개념을 가르쳐야 된다고 안 하시던가요? 개념 다 가르친다고, 다 해야 된다고 다 유등성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개념이 뭐라고 얘기하신 분 있었나요? 개념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개념이 뭐라고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개념이 뭐라고 다 정리를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그 개념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는 거고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야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질문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념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개념이 없잖아요. 그 개념을 정리해서 보급할 계획이라는 거고 동영상도 찍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연산과 개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잡으면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 연산과 개념을 공부하면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아이 보고 무조건 생각하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연산은 제가 연산을 이제 출시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연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부모님들한테 연산 얘기하면 뭐예요? 연산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이래서 뭐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연산을 20년간 했는데 자연수나 분수의 사칙 계산들을 하고 그죠? 그 익히는 와중에서 특히 분수 쪽에서 해야 되는데 중학생 절반이 분수셈을 못합니다. 근데 분수셈을 하는 중에서 한 5개, 6개의 암산을 해요. 이 5개, 6개의 암산이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에 쓰고 거기서 한두 개가 더 추가하면 중3의 인수분해가 암산으로 풀립니다. 물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쓰면 되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거기까지 만들어주는 로드맵이 다 됐고 순서들이 다 정했고 지금 앱으로 만들어냈어요. 어머님한테 상의해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안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이름이 연산이신 줄 아세요? 연산이 신만큼 빨라요. 한 6개월 이상만 되면 이미 어머님들 능가할 겁니다. 6개월 아닌가?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너무 과대평가하네. 일주일, 2주일이면 손이 안 보입니다. 아들 좀 있으면 보세요. 얼마나 빨라지는가. 그래서 그 연산을 잡아주고 제가 연산을 중시하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근데 연산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는 연산이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연산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연산이 되는 애한테 연산을 강조하는 법은 아니죠. 연산이 무슨 공부인가요? 연산은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뭔가요?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2 더하기 3을 5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직관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정식을 풀 때 뭘 배우겠죠? 2 더하기 3도 생각합니다. 2개, 3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방정식도 그렇고 저는 중학교 방정식도 연산이라고 봅니다. 방정식 푸는데 뭔 생각을 해 그냥 얼른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잡아주고 방정식을 세우고 끝내야죠. 인지부터 생각해요? 맨날 나오기로 한 건데 이미 정리해서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인지부터 시작이네, 뭘 틀렸네, 맞았네, 뭘 그런 걸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연산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빌어먹을 놈이 이런 걸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냐고. 수학 누가 만들었냐고. 사람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연산은 고급 두뇌인 사람이 하기에는 저급한 것들입니다. 고급 두뇌가 2 더하기 3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뭐 계산기 써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 하는 소리가 일리는 있는 말인 거죠. 저급한 거니까. 고급진 애가 저급한 거 하는데 화 안 나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오히려 2 더하기 3 오면서 막 기뻐요? 와, 2 더하기 3을 내가 맞췄어. 그런 생각 절대 안 들죠. 근데 정말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럼 저급한 거 하면서 틀려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방정식 풀고 2 더하기 3하고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뭐 큰 생각하나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가면서 3년을 보내요. 왜? 개념이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3년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사람들은 일반 학원들 있잖아요. 여기 원장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위권 안 받습니다. 중상위권 받으려고 그러고 공부 잘하는 애 받으려고. 왜냐면 많은 경우가 그래요. 하위권 두잖아요. 선생님 대박 어렵습니다. 근데 걔 몇 달 하다 그만둬요. 정말 걔 때문에 얼마만큼 시간을 들였는데 말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옛날에 서울 가서 그 원장들하고도 만날 때도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가르쳐서 잘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대한 그런 게 있고 20점, 30점 했던 애들을 막 올려서 전교 1등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런 애착이 있는 거죠. 잘하는 애들 뭐 있겠지만 못하는 애들도 이렇게 올려서 올리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라면 잘하는 애 더 잘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공부만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올라갈 점수가 괜찮아요. 쑥 올라가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갔더니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중위권이 어떻고 중위권을 내가 중위권을 뭐 문제집 있잖아요. 저 문제집 중위권을 막 4번, 5번을 막 돌려요. 한 학기에. 그런데 점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중위권이 맨날 중위권이고 상위권은 맨날 상위권이에요. 그럼 뭐 어떤 애들 받으려고 하겠어요? 상위권 받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그러길래 하위권 그랬더니 하위권은 말도 하지 마세요. 왜요? 안 받아요. 하위권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말 했잖아요. 중위권은 받고요. 그럼요, 중위권은 돈 벌어주는 애들인데 받아야죠. 세상위권이 많나요? 중위권이 많지. 중위권을 올리는 그러면 이제 학원이 대박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위권에 관심이 많고 상위권은 막 이제 스카우트라도 하고 싶고 그 이제 학원들인데 학원이 그러더라고요. 하위권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어요. 중위권이나 하위권이나 아무 생각 없는 거 똑같다.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로. 그냥 대입만 하면 나온 거예요, 중위권들. 60, 70점 맞는 애들 있잖아요. 잘 문제 보세요. 그냥 대입만 해서 푼 거예요. 거기 무슨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정말, 요즘 중위권이라고 못하나? 좀 쉬워서? 한 80점?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생각했나 보죠. 풀어보는 문제 있고, 왜 그랬잖아요. 아까 유형들, 중학교 때까지는 다 유형들이 있어서 유형 돌리면 점수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연산 잡으면 중위권 가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애를 지금 생각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다는 거고, 연산 잡으면 중위권 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이제 학년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분수 별로 없습니다. 분수 잘 안 됐던 애들 잘 못 오고 그냥 가요. 분수 문제 흔들리죠 뭐. 중3 되면 분수 못 오는 애들 다 전멸합니다. 50% 보겠다는 애가 분수 못 오는 애들이에요.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 연립방정식을 막 써서 한다. 그러니까 뭐 그 X값이 나왔는데 이걸 대입해서 못 한다. 지금 연산 못 오는 거잖아요. 그걸 써서 하는 애들 거기 한두 개 더 늘어나는 인수분해 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못 합니다. 그럼 미리 다 보여요. 근데 답밖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개념이 안 가르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개념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공부한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확장을 하는데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 개념은 어려울 때 쓰고 처음 보는 문제일 때 개념을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개념 공부에서 언제 쓴다는 거예요? 고1 때 쓴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1 때 새로 배우는 개념이 많을까요? 고1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 옛날 기억 나잖아요. 지금 애들 고1 때 제가 알기로는 고1 때 많이 포기하고 여기도 있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고1 때 처음 올라가고 막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사람이 풀라고 만든 거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되는 거야? 해답지를 봤더니 그러잖아요. 얘가 해답지가 사람을 더 좌절시킵니다. 나는 이걸 보고 다시는 이 문제를 두라도 더 연습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아무 생각 없이 3년 걸 본다다가 갑자기 어려운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개념이 없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확장식이에요. 확장식의 개념을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개념을 써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개념이. 무슨 말씀인지 갑니까? 왜 얘기하냐면 고1에서 새로 배우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조립제법 선생님. 조립제법 이외에 새로 배우는 고등학교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2번 곱한 걸 3번 곱한 게 무슨 개념이냐고요. 복소수. 네? 복소수. 그렇구나. 하나 있네. 하나 더 있네. 그죠? 수니까 i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는 거죠. 그게 답니다. 네. 복수수가 있었는데 수가 확장되는 것만 생각을 못했느냐. 수가 아니 그냥 공부 잘하셨어요? 지금 개념이라고 하다 보니까 수가 확장된 걸 생각 못했나 봐요. 수가 i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이 이름도 몰라요. 그렇다고 어른 이름은 아느냐?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아이가 있었네요. 그거는 또 정의를 하나 더 배우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네요. 또 제가 챙기지 못한 또 뭔가 있나요? 네. 가우스가 있는데 어차피 안 배우고 문제 정의로 나오고요. 나머지들이 대부분 제 뭐냐면 그 식들이 당식 위주로 나와 있고 뭐 분수식도 못 배웠고 뭐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개념들을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개념들을 잘 안 가르쳐요. 잘 안 가르치면 뭐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라 일상에서 다 씁니다. 안 쓴다고 하려고 그러죠. 일상에서 다 쓰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개념을 안 가르치게 되면 이미 마음속에 오류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개념이 잔뜩 들어있는 게 여러 개 쓰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무슨 개념이 한두 개 쓰면 더 어려운 문제 그런 건 없습니다. 개념이 10개, 20개도 나옵니다. 그 안에. 근데 모르는 개념이 하나만 있으면 그 문제 틀리는 거죠. 어제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수세기 동영상을 찍었고 그 수세기라는 게 간단해요. 1, 2, 3, 4 가서 마지막 수가 총 개수다. 이거 하나로 고등 때 가장 어려운 문제들 막 21번 이런 것들이 막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도 어제 동영상 찍은 거라고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개념이 안 나올나 아직도? 된다요. 선분의 정의 이런 게 아마 뭐 도형벌크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뭐 삼각형 뭐 이런 거 뭐 다음으로 나오는 게 아마 선분인 것 같아요. 선분의 정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두 점이 안 생기네요. 그죠?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정의입니다.
곧게라는 말은 이미 직선을 애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선분을 설명해요. 말이 돼요? 잘못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는 원래 정의는 뭐냐? 두 점 사이를 네 공부 잘하시는 분. 두 점 사이를 직선을 짜는 거 아니에요? 직선을 짜는 거. 아 직선이 있어야지 자르죠. 지금 선분인데 선 보세요? 네? 브라보. 맞습니다. 가장 짧게 그은 선이 선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배우느냐? 안 배워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은 깨우치기도 해요. 정말요.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를 가장 짧게 그었다는 소리는 어디 갔다 오면 이거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또라이 같은 말이죠. 바보야 그런 걸 물어보게. 보세요. 배웁니까?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크다. 문제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아예 안 배워요. 그리고 가장 짧게 그었죠. 이거를 아까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런 거를? 최단거리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말은 최단거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용어가 교과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 선분 최단거리라는 정의로부터 정리가 나오고 생각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곱게 그런 선 뭐야? 다시는 안 써요. 왜 안 쓸 개념들을 왜 배워요? 쓰지도 않을걸?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얘기해 준다고 해놓은 거고 그 이후로 아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이게 다시 최단거리 나오는 게 중3이잖아요. 라는 말이 수선해봐요? 입반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이건 이제 점과 선이라는 거죠. 수선해봐요. 제가 오늘 막 떠오르는 게 많아요. 수선. 얘네들 직선도 몰라요. 수직선 그러잖아요. 수직선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수직선 아십니까? 수직선이? 네. 저도 숫자에 있는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듣고. 그럼 많은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직선 저기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8, 90%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직으로 만나는 선으로.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와,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 뭔가요? 수선입니다. 지금 수선에 관한 말씀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선이 있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뭐죠? 거리가 무엇의 약자라고 했죠? 최단거리. 여기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최단거리인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런 데는 뭔가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거리 길이도 구분 못해요. 왜요? 못 배웠잖아요.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수직으로 수직선 물어봤으면 해야죠. 이게 직선인데 이 직선의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을 수로 보자는 게 수직선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직선이냐 수직선이냐 이런 거죠. 수직으로 만나는 건 수선이에요. 그리고 수직 이거에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를 이용하라는 신의 계시가. 이게 뭐예요? 수선의 발, 손. 어떤 걸까요? 수선의 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념들 갖다 딱 보면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이 있어서 자꾸 수학적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수학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뭐죠? 인기가 떨어져요. 문제 내지 말라고 그러고요. 근데 제 말은 막 이런 거예요. 뭐 이게 이 비단 하나만 이럴까요? 선생님들이 배수 구분 못합니다. 왜? 교과서에 안 나왔어요. 약수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모르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정의 내리고 연역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귀납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공부했을 때 개념들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막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유형들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 유형시키면 아까 얘기했죠. 개념 다 버리고 기술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애들이 물론 이제 그게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했던 얘기인 거고 제가 그러니까 개념을 가르치고 낮은 단계 유형의 문제들을 가르치지 않고 곧바로 쌤 같으면 C를 풉니다. 그러면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을 적용하려고 해요. 왜냐면 사람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데 기술 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기술로 풀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파헤치고 배웠던 것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더 높은 단계로 갈 수도 있고 다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형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술이 먼저 들어가면 개념을 익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지름길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개념을 배우고 이 개념을 활용하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 쉬운 것도 괜찮아요. 근데 유형들로 접근하면 돼요. 잔뜩 있는 문제 주면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누가 기술을 확 틀어버리지 그거를 하나하나 방정식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접해주고 차라리 거꾸로 시험 볼 때나 이럴 때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 빨리 푸는 거 필요합니다. 연산 빨리 풀어야 되려고 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한 연산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수학자가 된다거나 그러면 연산이나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수정돼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한 문제 푸는데 뭐 2시간 된다. 연산 필요 없어요. 유형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개념 가지고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굉장히 똑똑하고 원래 한국 사람이 똑똑해요. 거기다가 공부를 빚다 풉니다. 유형들 풀고 그러면 정말 세계 각국 어느 나라의 민족 학생들보다 정말 잘합니다. 적어도 겉보기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시험을 안 보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근데 보면 그러잖아요. 훌륭한 수학자 어서 초빙해 오면 다 외국놈이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이고 머리도 훨씬 좋고 공부도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 학생이 더 많이 했어요. 왜 뒤집힌 걸까요? 그 뒤집힌 거 아닌가요? 보통의 경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수학자들이 잘하면 유학 가요. 그럼 유학을 가서 이제 대학원이나 이렇게 가서 대학원도 가고 이제 박사과정도 밟고 하죠. 근데 처음에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등히 앞서 있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학으로 먹고 살겠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 빡센 대한민국에서 문제 엄청나게 풀었죠. 그거 녹한 거잖아요. 수학이 좋다고. 안 믿어주는 희한한 교훈 같은 거 있죠.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야? 혹시 잘생긴 사람 보고 긴장하고 그런 체질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었구나. 외국에 딱 가면은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머리 나쁘거든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모여가 앉아서 이게 정의가 뭐였지? 이게 원리가 뭐지? 초심으로 돌아가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정말 허접한지. 저건 우리 고등학생의 팔을 없어. 근데 그거 앉아서 그러고 앉지.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못 풀어서 그런 걸까요? 네. 못 풀어서 그런 거죠. 풀리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풀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다 본 거예요. 우리는 유형도 다 풀어봤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형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나라들이 다 그래요. 거기서 막 문제집 다 수입해오고, 가서 번역해오고, 다 사옵니다. 문제도 사오고, 일본 가서 사오고, 막 사옵니다. 문제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데 사오는 게 빠르지. 문제 사와요. 문제 유형들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 또 겸손을 하잖아요. 참다가 한줄 다 쓰죠. 그러면 한국에서 천재가 대단하다. 근데 이 천재가 맨날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맨날 앉아서 정의가 뭐지? 개념은 뭐야? 이러기를 몇 년 할까요? 유학기간 내내. 아니 그 뒤를 모르잖아요. 분들이 유학기간 내 이제 그거 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2년 3년 지나잖아요. 뒤집어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학 가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막 앉아서 막 커든 사람들한테 다 배워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외국 나가서 해야 되는 거죠. 개념은 외국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개념 같은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걸 옆에 다 봤잖아요. 왜 수학자들이 돌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안 하고 저한테 이 얘기를 에피소드로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그거를 한국 교육에다 적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게 왜 에피소드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걸 보고 자기보다 못했던 애가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몇 년 만에 자기를 능가하고 그 사람한테 배워온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념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무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이런 엑기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 수학자가 천재라고요. 일반인들이 막 하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왜 받아들이기 어렵냐면 모든 사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를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외인가봐. 퍼펙트하지 않니? 완전 무결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워라. 그 머리 그거 미친 그렇죠? 아름답다고 그래요. 완전 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거 갖고 써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퍼펙트하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증명해서 이거를 마음속에 꺾임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철수 보면 이 새끼도 죽는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방정식이 나오면 방정식 정의에 맞춰서 이 방정식은 뭐다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칠판이 그래갖고 문제나 이런 얘기들을 좀 못 쓰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가 변수인지 뭐가 상수인지 x에 대해 방정식이라고 했는지 x에 대해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기는 신경풀어요. 그게 뭐예요? 연산이잖아요.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은 소비적이거나 아무 쓸데기 없는 거가 가장 큰 벌입니다. 왜 시지프스 신화 같은 거 있죠? 왜 산이 있는데 바위를 막 들어 올려요. 꼭대기만 가면 바위가 들어 내려가요. 근데 이 산에 올라가서 바위 세우는 거를 그 에너자이저인가? 그런 것처럼 100만 22개 다른 가가 100만 22개 이렇게 쓰면은 딱 올려놓어서 우와 내가 저거 다 올린 거야 그럴 텐데 산 하나에서 올리면 쓰러져 내리고 올리면 밑으로 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만 개를 올렸는데 이런 게 인간으로서 가장 심한 벌인 거죠.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일들이 수학에서 막 벌어져. 아무 효과는 없는 거 아니죠. 3등급까지는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만족해하고 우리 가는 거고 그 대안으로서 개념이 있는데 개념의 길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꼭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혼자 가려면 어렵지만 여럿이 가면 돼요. 개념을 여럿이 가면 같이 공감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개념을 다 공급하고 연산도 공급하고 개념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개념과 연산을 공급하고 나서 수학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애들한테 맨날 생각하라고 그러죠. 뭘 갖고 생각하냐고 아이들이 묻던가요? 다행히 안 묻습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부모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잘 읽어봐. 해야죠. 신중해서 제가 아니 뭘 가지고 무엇을 도구로 쓰느냐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 생각 중이야. 말 지키지 마.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고요. 친한 사람한테 다 얘기해줍니다. 멍 때린 거야. 정말. 사실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부처님 반열이에요. 무념무상의 반열인데 우리 인간은 뭐고요? 항상 뭔가 생각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잡념이라고 해요. 수학적인 논리력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논리력을 키워줄 때 그 사이사이를 다 개념이 메꿔주는 거예요. 논리와 논리 사이에 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비약이 이루어질 때 애들이 이해 안 되는 거고 그 사이가 개념이 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하나씩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초등과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다 뭐예요? 임시방편이에요. 그래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안 돼요. 근데 몇 개가 한 개념이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하나만 몰라도 틀리는 거예요.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몇 개 안 돼요. 개념이 그렇게 많으면 뭐 개념으로 공부하겠다고 하지도 않죠. 문제의 유형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개념은 문제의 유형이 몇천 개 이렇게 된다면 개념은 몇백 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0분의 1이 뭐예요? 그걸 더 압축해버리면 아까처럼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중학교의 개념 밀기다. 마이너스. 모자른다 개념 안 배우죠. 등식. 등식의 성질 잘 안 배우죠.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단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밖에 안 배우죠. 등식의 성질의 확장 단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정말 0 엄청 중요한 순간 알죠? 뭔진 몰라도 0이 중요하잖아요. 0에 관련돼서 정의 내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0과 관련되는 거 다 외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약속기호예요. 제가 약속기호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했는데요? 나 없을 때 약속은 게 약속이에요? 죄송합니다. 약속이래요. 약속이라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약속을 해도 왜 그렇게 약속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0을 정의 내리지 않아요. 0과 관련된 거 다 외우라고 합니다. 0이 얼마나 어려운 수예요. 초등학교 때는 좋아하잖아요.
영과 관련돼서 시험이 안 나온 적이 있나요? 수능에? 없잖아요. 매년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극한의 개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안 배워요. 뭐 그냥 알려주면 돼요. 근데 보세요. 초등학교 때 뭐 아이가 어려서 그죠? 그 짧게 그은 선뭐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가르쳤다 쳐요. 그래서 연결고리 갖는 여러 가지들을 연결 못 시켰다고 쳐요. 아직 어려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려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교과서에 예전에 한 번 내린 정의에 대해서 첨가로 다시 교정하는 정의 보셨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저 정의를 왜 내렸나 모르겠어요. 그 정의를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정의를 내렸나요? 그거 안 쓰는데? 그러니까 사용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곱게 그은 선으로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아니 안 쓸 걸 왜 배웠냐고요. 실전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등식의 성질? 그것만 해놓고 땡쳤어요. 절대값? 절대값 뭐라고 했나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갖고 뭘 푸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부호 뗀대요. 제가 이걸 봐가지고 했습니다. 음능 부호도 뗀대. X 같은 경우 부호 있어요? 부호 뗀대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의 갖고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그 정의 갖고 못 풀잖아요. 방정식의 정의나 방정식도 그죠. X값에 따라 차례되고 거짓되는 등식. 그걸로 어떤 문제가 풀리나요? 기억나세요? 그걸로 어떤 문제 풀죠? 고등학교 2학년 명제에서 참거짓을 판별할 때 합니다. X 플러스 3은 5다. 그럼 이건 명제냐 아니냐?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서 명제가 아니라 한 문제 맞추겠네요. 정말 이런 것들이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 뭐냐면 그냥 요식행위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명제예요. 이게 맞아 틀려? 틀리지 않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틀린 건 아닌데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2, 4, 6, 8과 같은 수를 2의 배수라고 한다 라고 초등 5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는 2, 4, 6, 8이 등과 같은 수죠. 대답 네. 아니잖아요. 2, 4, 6, 8과 같은 수를 2의 배수라고 그러지. 언제 2의 배수를 2, 4, 6, 8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2의 배수를 2, 4, 6, 8로 알아요. 배수를 정의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 4, 6, 8이 2의 배수다. 맞아요. 하지만 2의 배수가 2, 4, 6, 8은 아니죠. 왜냐면 2에다가 정수를 곱하는 것이 2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2, 4, 6, 8도 되지만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런 것들도 2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뭐가 틀리냐? 마이너스 2가 뭐 2의 배수다 이거 틀리는 게 아니라 0이잖아요. 0이 2의 배수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짝수는 2의 배수라고 또 정의를 해요. 근데 2의 배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짝수가 0이 아니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0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제가 물어본 건 아니죠. 제가 뭐 그럴 거 아니니까. 아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0은 짝수니 0수니 그러면 나름 공부하고 정의한 애들이 2, 4, 6, 8 같은 2의 배수는 2, 4, 6, 8 같은 거야. 그래서 짝수 동수다 아니야.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부한 애가 모른다고요. 물론 2의 배수가 2, 4, 6, 8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교과서에. 무슨 말씀인지 가죠. 그러니까 안 배웠으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얘가 뭐 예전에 책에 그런 말 써놨는데 어떤 밭이 있어요. 여기다가 농작물을 기르려고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인가 때문에 그게 농사를 못 졌어요. 그럼 이 빈 밭으로 남겠죠. 거기 아무것도 없겠죠. 그럴까요? 거기 잡초밭이 잡초를 가득 차요. 안 배우면 없는 게 아니라 왜냐면 수학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상식이에요. 안 배운 것들이 안 배우는 이유가 다 상식이라니까요. 안 배워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재학원장 원장들인 데서 이런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방금 놓치시다. 정말 대충 가르쳐도 잘 풀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똑똑한 영재가 나중에 포기하면 여러분 탓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안 가르친 걸 가지고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거 몰라도 다른 힘으로 얻어서 갈 수도 있어요. 왜? 쉬워서. 하지만 그 쉬운 것들 때문에 정말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 아까 뭐 여기 이런 거 나오죠? 이거 왜 걷을까요? 저거 왜 걷을까요? 저 하나하나 걷는데 수학자가 어마어마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하나를 그죠? 다 수로 보겠다는 건데 그 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수 중에 하나를 빨간 점을 칠할까요? 아니 이게 없다고요. 그 점을 어떻게 표시하냐고요? 화살표로 표시해?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데데킹스의 절단이라고. 딱 지나갈 때 만나는 거를 점으로 보겠다 이런 거죠. 얘기해 줬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선 그러잖아요 지금. 왜? 허다못해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 수선이라도 좀 외웠어야죠. 수가 있는 직선은 게 보이죠?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수직선이 뭐야? 중학교 1학년이라도 6년 이상 본 건데 얘기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수직선 이런 거 안 가르쳤어도 지금 생각하는 애들이라면 왜 수직선이라고 했을까? 뭐지? 도달 못했을까요?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 뭐예요? 문제만 드립다 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생각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성 문제를 틀려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냥 사정 나오면 돼요. 재수 나쁘면 재수가 그렇게 나쁘려고 하나 더 맞겠지? 3등급 나오면 침대 가잖아요.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3등급 나오는 게 못 오느냐? 아니요. 엄마 친구들이 다 잘해서 그렇지 3등급 잘하는 겁니다. 엄마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 1등급, 2등급만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죠? 툭하면 말하면 1등급, 2등급. 우리 애는 문제 틀린 것 같아, 재수도. 아니 그런 사람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많은 사람이 잘 못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30점 이하가 40%입니다. 원래 포기하잖아요. 안 쳐다봅니다. EBS에서 다 나와, 여기에서 다 나와, 안 봅니다. 포기한 사람이 쳐다봐요? 아까 다닐 때 못 보셨어요? 포기한 사람? 답만 외워라 안 합니다. 안 봐요. 빨리 보고 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만든 거가 357개의 항목인 거고 그 제가 하는 의도는 초등학교 1년 반, 중학교 1년 반에 연산을 끝냈으면 좋겠다. 연산을 빨리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대신에
큰 수로 넘어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수는 여러 개의 수를 암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다비스 선배님 만났는데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이런 거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 안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교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가 고등학교 때 쓰이나요?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요? 1년에 한두 번 푸는 걸 위해서 지금 막 연습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고등학교 때 안 쓰기 때문에 안 넣겠다는 거고 괜히 그거 풀면서 짜증나는 거고 수학 싫어지는 거죠. 실제로 많이 틀리는 것들은 뭐예요? 작은 것들 여러 개 암산하다가 뭐 하나 놓쳤거나 부호 빼먹었다거나 이런 것들이지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걸 틀렸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겠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56분의 15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주라는 거고 이건 뭐예요? 암산 3개예요. 이 3개는 어느 정도 되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에서 암산 3개 합니다. 그리고 대분수까지 넘어가고 이 계산하고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계산하면 4개죠. 다시 가분수는 내려오면 대분수죠. 다시 약분하면 7개까지 가죠. 7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애가 중학교 마이너스 하나 챙기지 못할까요? 그리고 5개가 되면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부모들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애가를 하고 딱 보면 문제 푼 게 없어요. 답만 있지. 왜? 한 3개 정도 암산밖에 없습니다. 분수가 없잖아요. 1학년, 2학년 때 분수 없습니다. 지금 연습 안 하면 중3 때 분수 못하는 애들 다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뭐 물어봐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이 그럽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그런다. 수학 갑자기 물어보죠. 언제?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애 말, 아니면 애들 말이 다 맞아요. 그 얘기하면 서로 다 맞는 와중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맞는 거고요. 알려주고 풀면 다 합니다. 제가 중학생 절반이 분수에 못 온다고 그랬던 게 알려주고 풀면은 다 풀어요. 다음날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연습하는 거고 다른 연산들이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고등이 모든 그 종착역이라고 귀결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 분수에서 6개 하고 그죠? 그 연립방정식에서 그 정도를 똑같이 또 합니다. 그리고 한두 개에서 인수분해 넘어가고 그럼 6, 7개고 조금 머리 쓰면 간단한 2차 방정식이 암산되겠죠. 7, 8개까지도 가죠. 그리고 고1 때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가 최 목표인데 중학교 인수분해 정도까지만 빨라지면 고등 아이들 기억나시잖아요. 빨리 푸는 애들 뭐 1, 2분, 2, 3분 만에 막 풀죠. 못 푸는 애들 한 문제에 10분, 20분 걸립니다. 한 시간에 막 3문제 풉니다. 3문제 다 틀립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제발 오래 걸려도 좋고 다 좋은데 맞기만 한다고 잘 보세요. 더하기 틀립니다. 곱하기 나는 거 안 틀립니다. 정말 그 애가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몇 문제 못 풉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한 시간에 20문제, 30문제 푸는데 얘 하루 종일 해도 20문제 못 풉니다. 근데 걔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잘하는 애 한 시간거리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지 같은 놈. 열심히 했는데 안 된대요. 공부 잘하는 애들 한 시간거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시간에요? 수학 올인해야 돼요. 정말 잘하려면 다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내내 수학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때도 이제 한 학년에 끝낼 때 그랬는데 지금 수행평가가 들어오면서 뭐 하냐면 그 저기를 못해요. 질문이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만들면서 357개 했는데 지금 몇 개를 늘지 말지를 고민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형에서 피타고라스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안에다가 삼각형 넣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삼각형을 좀 입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뺐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뭐 기울기를 구한다거나 함수값을 구한다거나 그러니까 대응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다 넣었고요. 인수분해나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 표준형을 만들어서 꼭지점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현재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터치했을 때 이게 잡혀요. 그래서 이 잡히는 게 이렇게 잡혔다가 화면 따라줘야 되는데 이거를 잡고 있어서 애들 빨리 가는데 이게 잡히는 순간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좀 막아질 거예요. 그게 해결책을 지난달에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막 빨리 오면은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경우도 있죠. 지금 애들 이제 서서히 빨라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 속도보다 더 빨라지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시비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찾으면 해결책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글쎄요, 능력피나 구몬이나 이런 연산학습지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못해도 한 2~3배 이상은 풍부하고요. 그리고 그게 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연산에서 필요한 것들, 구경했으면 좋은 것들, 아니면 꼭 익혀야 되는 것들, 분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 양보 못합니다. 그것까지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암산이 왜 필요하느냐? 아니요. 글씨 쓰는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막 나와서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지금. 그래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미 5, 6학년이 넘었다거나 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지금까지 연산이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안 돼요. 연산 선생님이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초등 연산을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1년 반으로 단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할 만한 것이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모를까. 현재 또 다른 게 나오지 않기 전이라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산만 20년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제가 제 책 읽으신 분들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했어요. 개념만 20년을 가르쳤고 연산과 개념을 분리했으며 20점짜리 100점 만들고 막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잔인한 거죠. 필요한 것들 하나씩 길러줬고 그러니까 수학이 인풋과 아웃풋이 비교적 정확해요. 다른 국어나 영어처럼 좋다는 건 다 헤매겼는데 잘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안 되겠는데 뭐 가르쳤는데 뭐 좋다는 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간 만큼 나오던가요? 인풋과 아웃풋이 비교적 불명확한 것에 비해서 수학은 명확합니다.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수학을 딱 걔 시험으로 갈 때 걔 점수 대충 압니다. 몇 점 나올지. 안에 들어간 거 나온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나 이런 것들은 뭐 잘하면 뭐 다 보이겠지만 수학만큼 정확히 나오지 않고요. 제가 막 그러잖아요. 뭐가 안 된다. 분수 안 된다. 몇 학년 때 포기할 거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다 동일하고 새로 배우는 뭔가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적용시킨 게 개념으로 공부한다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똑같아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얘가 이 상태로 똑같이 가면 언제 포기될지가 보여요. 점생이 빤스를 입었다고나 할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쓰이고 이러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5개가 언제 쓰인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고1게 잘 되도록 그 모든 것을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고 또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했다고 낮은 점수로 하시면 안 돼요. 그 평가는 모의고사로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원장님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고등의 평가를 모의고사로 보라고. 왜냐면 대한민국 대치동이고 어디고 중학생이 고등거를 한다. 고등의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전국 등수 다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여기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남의 대치동에 어느 학원도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언급하는 원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영어 초등 때 수능 봅니다. 아닌가요? 다 모의고사 몇 등급이라고 하고 다 오픈하고 다 하죠. 수학 그런 학원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서울이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가르쳐서 내 이 아이를 이해가시나요? 중학교인데 공부를 가르쳐서 모의고사가 내가 2등급, 1등급만 2등급 필요 없어요. 2등급만 나오게 해주겠다. 가세요. 거기 3등급 나오겠다. 소용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데는 쌩쌩어요. 그러니까 3등급에서 2등급을 못 가는 거예요. 2등급에서 1등급 벽 없고요. 1등급에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거 사실은 학원 탓 아닙니다. 거기는 학원 탓으로 볼 수 없어요. 뭐냐면 안 가르쳐서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본인 자신의 집요함이에요. 거기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을 안 가르친다. 그러면 학원 탓 나고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으로 20분, 30분 걸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틀려도 그 문제 틀립니다. 문제는 그 문제 다 틀려, 두 문제라고 했잖아요, 킬러. 그 문제 다 틀려도 어차피 1등급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 더 맞아야 스카이를 갑니다. 1등급 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4%가 1등급인데 4%는 연고대 지원하고 다 훨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연고대까지 가려면 1.8% 해야 되니까 한 개를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두 개 틀리고 다른 걸 잔뜩 맞아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상위권들은 표준 점수래요. 수학 자체가 표준 점수가 높아서 그 수학 한 문제를 더 맞는 게 다른 문제에서 실수가 나와도 좀 커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서 수학을 두 문제를 다 맞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문제를 다 맞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두 문제를 버리겠다 그러면 80점까지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6문제를 킬러 문제를 버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걸 틀려도 좋은데, 그죠? 그거를 맞으려고 노력했을 때 그 두 문제 빼고 맞을 수 있고, 그러면 요즘에 저기 있잖아요. 그 수시? 뭐 등급이나 이런 거 맞출 수 있으니까 갈 수 있고, 영어하고 수학 빼고, 그러면 국어가 남긴 한데, 국어는 어떻게 말하면 원리가 제일 어려운 과목 맞아요. 국어 잘하면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리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국어 잡기는 좀 어렵고, 잡으려면 그 밑에 그렇다고 막 문제 돌리고 막 이런 소리 안 해요. 책도 읽고 어려운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좀 깊이 전문 책도 읽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깊이 가라는 거지 막 빼빼 걸리고 막 그런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죠? 사고력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형태를 가져줘야 되는 거죠. 연산을 한 6개월이 이 정도만 되잖아요. 선생님, 가르치기가 너무 편해요. 뭐냐면 이 연산이 쉬워지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그 얘기만 좀 하고, 사람이 머리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더 넓히는 것도 좋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이만한 공간이 있었을 때 보시나요? 어쩔 수 없이 급조한 칠판입니다. 이만한 칠판, 머리 공간이 있었을 때
연산이 이만큼 차지한다. 이 범위 내에서밖에 생각 안 합니다. 연산은 이 범위 내에 있다면 이만큼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산은 별거 아니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 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연산이 빨리 나와져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근데 연산이 잘 안 되는데 연산을 개 무시한다고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연산은 선생님도 그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학 선생님들 보면은 끝까지 다 풀어줘요. 근데 좀 잘 나가시는 선생님들 막 급하면은 딱씩 풀고 이게 내가 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은 뭐 잘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끝까지 다 풀어주세요. 아, 고급진 내일은 저급한 데다가 쓰라고 했고 선생님들 막 화내죠.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것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적 연산은 잡기가 좀 수월하다 이거죠.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 각각 합쳐서 3년이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운영회를 부린다면 필요한 것들을 제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아이마다 그 성향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붕어빵 같아서 이렇게 딱 보면 얘가 뭐 하면은 뭐다라고 하는 것이 딱딱 정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하게 되면 3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초등거, 중등거 다 합쳐도 뭐 2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1년 반이라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이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뭐 초등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다 그랬을 경우에 중2 전에 좀 끝내서 중2 인수분해까지를 연산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개념들을 가리키고, 고등 90%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 함수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심어주고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죠. 제가 그 30점 이하가 40%라고. 걔네들 가장 쉬운 문제, 1번 문제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x가 3으로 갈 때 리미트, fx가 뭐예요? 함수값이에요. 근데 이 함수값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있잖아요. 중학교 전교 1등의 함수값을 모른다고. 근데 뭐야? 제일 쉬운 2점이고 막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fx가 y축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한 3년 동안 2년 반 좀 넘게 찾아오는 고등학생들 전수조사했어요. 단 한 명도 함수값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 단 한 명도 몰라요. 그죠? 단 한 명도 아는 경우를 못 봤어요. 함수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하나도 못 푸는 거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개념이 초등, 중등에서 굉장히 부실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확장할 때 파워를 발휘하는 개념이 초등, 중등에 없었다. 그리고 고1에서 정작 개념을 쓸 때 초등학교, 중학교 놀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거 포기가 들어가고, 문제는 고2, 고3에서 정의나 개념들이 책에 써져 있습니다. 왜냐면 인제 그냥 써줘도 알 건 모르거나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인제 거기 안에 있잖아요. 개념들이 나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데, 문제는 개념으로 안 푸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2, 고3에도 개념을 안 하고 대부분의 이미 포기했고, 근데 나중에 기회가 나시면 아마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고등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한번 보세요. 개념 씹어먹을 정도로 합니다. 그 책이 있으면 그 개념을 줄줄줄 말로 나옵니다. 얘네들이 잘합니다. 3등급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개념 안 잡혔다고 했죠. 개념 하나도 모르고 다 틀리는 애들이에요. 아니 공부 잘해요. 학교 내에서 3등급이면 못 온다고 안 합니다. 3등급만 맞아도 좋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데요. 스포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등급만 좋겠다고 하겠지만 얘네들 개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개념은 알겠는데요, 응용이 안 돼요. 그런 애들 중에 개념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못 찾는다면 문제 유형 체제로 가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도 안 나오고요. 알려줘도 못 보고요. 실제로는 퍼펙트하게 외워갖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 외우라는 말에 막 거부 반응 생기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대 공약수부터 막 이렇게 해서 그 공약수는 초등학교에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제가 외우라고 썼거든요. 그것도 책에서 봤어요. 엄마는 제 책에서. 근데 애가 그렇게 긴 거를 외우기 어렵다고 글을 쭉 썼어요. 정말 오늘 즉흥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써놨어요. 그리고 애가 엄마가 가로쳐서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미 엄마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다라는 말을 외우게 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이미 있어서 이거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애가 짜증나고, 그러니까 애가 짜증나니까 엄마는 거기다 가로를 쳐요. 아니, 거기다 채우라고. 애가 그런다. 아니, 지금 이거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공부해갖고 나중에 무슨 뒷감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애가 안 하니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라도 시키면 다른 애보다 잘할 거지만 정말 잘하기는 어렵다. 지금 어머니가 왜 이렇게 시켰냐면 거부하는 때문입니다. 개념을 연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머님 자체가 이걸 막 외우라고 그러면 거부반응이 있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그게 이렇게 공부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가 이해해서 개념이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자가 만들었죠. 그 수학자가 개념을 다 할까요? 그 수학자 개념 다 모릅니다. 만든 사람은 다 몰라요. 제가 만들었지만 많은 개념들 제가 다 몰라요. 이 개념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이럴 때도 쓰구나. 처음 보는 이 개념을 제가 만들어서 쓰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계속 알아가요. 이 개념을 이때 쓰는구나. 이게 아이들이 배워나가야 될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산과 개념을 공급하겠다. 그것에 확장을 하는 방법. 연산과 개념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자료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념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적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몽땅 다 기술 이용으로 풀었고 그것이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개념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처음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감대를 이루고 같이 안 하면 어렵다 라고 해서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개념들을 공개할 것이고, 필요한 것들은 원장님이 가서 얼마든지 퍼서 학부모님께 안내해 주셔도 좋고요.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공급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했을 때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정말 어른들의 몫인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3등급이 나온다. 정말 3등급도 열심히 해서 나왔다라고 그것만 만족한다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많습니다. 3등급에. 적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만큼은 구원해보자. 제가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을 단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점, 30점은 괜찮아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그러나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애를 올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이런 건 못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 역할이 아니더라도 하려고 하고 올바른 길을 공급하고 했을 때 그 다른 어떤 국영수 과목 중에서 수학은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나오는 것이 국영수 중에 수학이 가장 빠릅니다.
국어, 영어 머리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하잖아요. 수학도 머리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수학은 성실하고 논리적인 아이가 실제로 성실하고 논리적인 아이들이 서울대 많잖아요. 정말 머리 좋은 애들이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는 오히려 머리가 연고대보다 더 나쁩니다. 정말로. 근데 성실은 누구보다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서울대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수학이 잡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서울대 20%가 IQ 100이 안 된다. 서울대가 뭐 머리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머리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성실해지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실하기 어렵다는 거? 맞죠? 부자가 착하기 어려운 것처럼. 죄송합니다. 착한 부자도 있어요. 제가 아들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수학에서 개념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어머님들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 개념을 가리키고 그런 걸 어머님 보고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학원이 개념을 가리키도록 할 거고 제가 이제 공급할 계획인 거고 연산은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연산은 그리고 뭐 어머님 보고 뭘 어떻게 하고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연산 설명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연산 국내에 저만큼 전문가 없어요. 연산에 관한 책 이렇게 많이 내고 초중고 책 낸 사람 저밖에 없고요. 수학의 계통을 잡아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연산을 이렇게 무시하는 선생님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학자분들이 창의력 깨우다가 요즘 수학자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요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높여요. 근데 그분들이 연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막 이래요. 연산 필요 없고 사고력 잡아라. 내가 20년 동안 고등학생들 가르쳐 봤더니 연산이 아니라 사고력 때문에 문제가 돼. 연산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분 말씀이 틀리나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고등학생한테 맞으면 돼요. 왜냐면 이미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애들이 지금 20%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기억 안 나세요? 공부 하나만 쳐다보는 거? 지금 애 물문제 풀고 있다니까요? 걔가 연산이 안 돼요? 20%인데? 안 풀고 있는 많은 애들이 그럼 뭔데요? 선생님 안 쳐다봐요. 걔 사고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풀고 있는 몇 %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학부모한테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연산은? 그리고 내가 20년간 해봤더니 사고력이 필요한 거다. 그 말 맞는 게 연산 돼 있으면 당연히 사고력만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가죠. 근데 보세요. 연산 때문에 50%가 날아가고 나중에 지금 고등 문제들 이런잖아요. 그 유명한 고등학교 뭐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 있죠. 이분들이 옛날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어렸을 때 맨 학습지를 해갖고 사고가 굳었대요. 돌대가리가 돼갖고 뭐 고등학교 온대 뭐 그러면서 그런 거 때려치고 사람이 창의력, 사고력 이런 걸 길러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연산 가르치느라고 막 그렇대요. 그 말이 틀리느냐? 맞아요. 연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 한참 보다가 풀다가 그러는 거예요. 다 보다가 이 정도는 연산이 돼야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풀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 연산만 되면 된다. 나도. 그럼 어떻게 길르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거를 기르기 위해서 부작용이 있어요. 그건 말씀 맞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한다는 얘기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게 됐고 연산 내에서 다양한 것들 길러주고 최대한 빨리 필요한 것들 해주고 큰 수 가서 사람 괴롭히 안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화 했다는 거고 지금 6년 거를 1년 반에 끝난다는 거고 3년 거 1년 반에 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중학교 거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말하면 수의 연산으로만 보면 분수에서 웬만하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인수분해로 넘어가줘도 되는데
필요한 1차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넣느라고 그 많은 저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연산은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매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거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데,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매일 하기 시킬 거잖아요. 이거 강제로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연산에 대해서 하나를 배제할 수 있는 거고, 개념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하고, 개념을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것, 이거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념 배우고 유형 배우면 개념 버려버리고 유형 기술을 익힌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안 하려면 유형들로 잡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 한 문제씩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무슨 젠이나 이런 것들, 이런 유형은 다 이런 거야 뭐 풀잖아요. 기술이에요. 막 풀면 학교 시험은 맞을지 모르지만 생각 하나도 없는 거고요. 생각 아무것도 3년 지나다가 우등생이었을 때 고등에 70% 추락한다는 거 아시죠? 왜 그거 못 들으셨어요? 중학교 때 점수 아무것도 아니더라. 주변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얘기 못 들으셨어요? 중학교 5등생이 고등학교 5등생이라면 저 이런 말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5등생이 내려가죠? 누군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잘 보세요. 점점한 놈들이 잘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 거고, 수학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논리력을 기르고 성실성을 길러주는 과목이 현재 교과 과정 중에 딱 수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논리적이고 성실한 아이인 거고, 그렇게 봐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가 성실하고 논리적인 아이로 바뀌어야만 수학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 개성에 맞춰서 하라 소리가 아니라 수학에서 요구하는 걸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수학이 할지 말지를 아이의 개성에 맞추세요. 하지만 수학이 잘 되려면, 아이가 잘 되려면 아이에게 맞추듯이 수학이 잘 되려면 수학에 맞춰야죠. 수학에서 요구하는 것, 수학에서 길러가야 되는 것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을 할지 말지는 아이의 특성에 맞추세요. 하지만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이 요구하는 것, 성실성, 논리력, 이 논리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수학인 거고, 이것을 하나하나 징검다리처럼 하나하나 제공하고 그것을 밟아 나아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고,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설득하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We are